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자, 수영을 하면서 한 번쯤 들어본 말이 있는데요, 하이 엘보, 높은 팔꿈치를 만들어라 입니다. 물 밖에서 보니 팔꿈치가 뒤를 보는 사람, 팔 꺾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 손목까지 같이 꺾어버린 회원님 등 가지각색의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그냥 예전에 했던 팔을 쭉쭉 펴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물 밖에서 팔을 쭉 편 동작을 스트레이트 암, 즉 곧게 뻗은 팔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급 시절 처음 자유형을 펼 때는 팔을 완전히 뻗어서 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팔꿈치를 하려고 하니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형을 할 때 높은 팔꿈치를 어렵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우선 높은 팔꿈치를 하려고 하면 어깨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팔이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을 리커버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리커버리는 회복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위에 올라가는 팔들은 회복은커녕 힘이 잔뜩 들어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버리를 할 때 손가락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때보다 팔꿈치를 꺾어 손가락이 아래를 볼 경우 어깨의 피로도는 줄어듭니다. 높은 팔꿈치 자세는 장거리 수영에 더 적합합니다. 뒤로 당긴 팔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복귀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하였죠. 자, 여러 형태의 자세로 사용할 때 팔꿈치가 위를 보고 손끝이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갔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하이 엘보라고 부르는 높은 팔꿈치 형태는 물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물속에 팔 꺾는 동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손목, 전완근과 비교할 경우 팔꿈치가 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팔 꺾는 동작을 하이 엘보 캐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자유형할 때 하이 엘보 좀 신경 쓸게요, 저 사람이 물 밖에 하이 엘보 리커버리를 이야기하나, 아니면 물속 하이 엘보 캐치를 이야기하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이 엘보를 표현할 때는 물 밖인지 물속인지 명료하게 이야기해줘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합니다. 높은 팔꿈치를 물 밖과 물속에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킥판을 차가면서도 아우 시원하게 팔 뻗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킥판 요 녀석이 몸을 띄워주는 부력 역할을 하지만 물의 저항도 만들기 때문에 가끔은 삐거덕 거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하지만 하이 엘보 리커버리 자세가 익숙치 않는 사람들은 킥판을 이용해 팔에 엔트리, 즉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높은 팔꿈치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팔의 글라이딩에 소홀할 수 있거든요. 방법에는 킥판을 한쪽만 잡고 한 팔만 집중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쪽만 할 경우에는 그 피로도가 더 빨리 찾아오겠지만 몸이 숙달하고 기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벽면을 잡고도 연습이 가능합니다. 높은 팔꿈치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 빠르게 물속에 팔을 넣어 글라이딩이 이렇게 짧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이 엘보 리커버리를 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몸의 피로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하이 엘보 캐치 동작이겠죠. 물 밖에서 높은 팔꿈치가 만들어질 수준이라면 물속도 당연 따라와야 됩니다. 선수의 왼팔이 물 밖에 올라갈 때 하이 엘보 리커버리 동작에서 정지를 시켜봤습니다. 누가 봐도 높은 팔꿈치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선수의 물속 동작 하이 엘보 캐치에서 정지를 해봤습니다. 물속에서도 역시 팔꿈치가 구부려져 있습니다. 이미 팔꿈치를 구부려서 물을 밀어내는 것과 폈을 때를 비교할 경우
구부렸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이죠. 자, 매일 먹는 커피 한 잔을 팔꿈치를 구부려서 드는 것과 팔꿈치를 폈을 때 드는 것은 분명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커피는 팔을 펴서도 분명 잡을 수 있겠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편 동작에서 먼저 피로도가 찾아온다는 사실. 다시 회원님들 하이에버 리커버리 모습입니다. 높은 팔꿈치만 만든다고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통의 회전이 함께 따라와야 되겠죠. 한쪽 어깨가 올라갈 때 몸통은 정면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팔은 올라가는데 몸통이 정직하게 앞만 보게 되면 피로는 더 빨리 쌓입니다. 사이드킥을 활용하여 가슴을 열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쪽 팔이 올라갈 때 나의 몸통은 측면을 보게 되죠. 실제 자용을 할 때 측면을 보는 시간이 길진 않지만 시도하는 것과 시도하지 않는 것 향후 신체에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하이 엘보 리커버리 자세를 중간 점검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자세를 만들 거야 하고 고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물론 개성은 존중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자세가 나오면 이렇게 과감히 위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당사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전 이쁜 자세인지 못된 자세인지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이드킥으로 직선을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높은 팔꿈치 만들려니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물밖의 하이 엘보 리커버리가 충분히 익숙해졌다면 물속 하이 엘보 캐치 동작 중 마무리 동작에서 고민을 합니다. 물속에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마지막 푸시 피니시 단계, 즉 물밖에 나오기 직전 팔을 펴서 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는 구부리고 마지막까지 밀어준 뒤 손끝으로 나오는 습관을 들여야 강한 근력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 때는 물을 적당히 밀고 올라오면 되는 것이고 힘이 남아있을 때는 피니시 단계까지 신경을 쓰는 거죠. 물의 밀기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여 20에서 30바퀴를 돌아도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물밖에 높은 팔꿈치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팔 펴는 동작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팔꿈치를 쭉 펴서 하는 동작을 스트레이트 암, 팔을 곱게 뻗어서 돌리는 자세죠. 가끔 하이 엘보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팔을 펴서 돌리는 동작을 까먹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팔을 쭉쭉 펴서 갈 경우 속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어깨의 좌우 움직임, 롤링은 비교적 줄이고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물 밖에서 팔을 완전히 편다고 해서 물속에서도 팔을 펴라는 게 아닙니다. 물속은 항상 팔꿈치를 구부릴 때 강배근의 힘을 더할 수 있고 신체의 지렛대가 물을 효율적으로 밀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물밖에 하이 엘보 리커버리는 장거리 자용에 유리, 물밖에 스트레이트 암, 팔을 펴는 동작은 단거리 자용에 유리합니다. 물속에서는 하이 엘보, 캐치, 장거리, 단거리 모두 물속 동작에서는 팔꿈치를 꺾어서 밀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 기억하면 됩니다. 아이고 알겠어요. 너무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하세요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의 기술 명칭이 다르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귀에 단어를 때려 박아야 까먹지 않고 오래 숙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어가 생소할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수영하랴 몸도 힘든데 어려운 영어를 알려고 하니 쓰지 않았던 두뇌 가부화가 걸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 있는 한 명을 위해서 재차 같은 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저게 억수로 중요하구나 하고 저절로 뇌에 스며들게 됩니다. 새로운 자세는 항상 낯설며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뭔가 배워간다는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